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광합성의 마법을 탐구하며 식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잡아내고 영양소를 전송하는지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자연이 생명을 유지하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합성의 비밀. 식물은 어떻게 태양의 에너지를 잡아낼까? 식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대한 비밀은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태양의 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놀라운 생명력의 원천이지요. 이 과정은 주로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엽록체는 식물세포 내에서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엽록소라는 색소가 빛을 잡아내고 이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빛이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빛 반응으로. 여기서 태양의 빛은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두운 반응, 혹은 칼빈 주기라고도 불리는데, 이 단계에서는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수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식물이 성장하고 에너지를 얻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식물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당은 단순히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로 전환되어 식물의 성장과 대사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물은 이 포도당을 통해 다른 중요한 분자,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영양소는 식물의 여러 부분으로 전송되어 뿌리, 줄기, 잎 등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은 또한 물과 영양소를 뿌리를 통해 흡수하고 이를 잎으로 운반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광합성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이상으로 식물 생명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기초적인 과정을 형성합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양소 전송의 사연. 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여정은? 식물 내부에서 영양소가 전송되는 과정은 놀랍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먼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은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후 식물의 세포들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단순히 포도당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식물은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들은 어떻게 식물 내부에서 이동할까요? 식물의 주요 영양소 전송 경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미네랄이 이동하는 물관 시스템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소는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잎, 꽃, 열매 등 모든 부분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증산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과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체관이라 불리는 시스템으로 주로 유기물질이 이동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체관을 통해 식물의 다양한 부분으로 이동하며 이는 식물이 성장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체관은 주로 잎에서 생성된 포도당을 줄기를 통해 뿌리나 다른 잎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운반은 식물의 생명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포도당과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체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반면 겨울철이나 식물이 휴면 상태로 들어가면 영양소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식물 내부에는 영양소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효소와 단백질들이 존재하여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영양소 전송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자연의 복잡한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식물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합성과 영양소, 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란? 광합성과 영양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태양의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합물들이 영양소의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광합성이 진행되는 동안 식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엽록체는 빛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 포도당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포도당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식물 생명체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포도당이 생성되면 식물 내부에서 영양소 전송이 시작됩니다. 식물은 형성된 포도당을 세포 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미세 혈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식물의 모든 부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포도당과 기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이 과정은 관다발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며 물과 영양소를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태양광이 부족하므로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명활동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식물은 지속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스스로 생성하고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광합성과 영양소 전송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과 물질의 이동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지구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식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지구 환경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광합성과 영양소 전송의 관계는 단순히 식물의 생명 유지 과정에 그치지 않고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신비로운 자연의 법칙. 식물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까?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 현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광합성과 영양소 전송에 있습니다. 먼저 광합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잎에 있는 엽록체를 통해 태양의 빛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생성된 포도당은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동시에 생장과 번식을 위한 기초 물질로도 이용됩니다. 여기서 포도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영양소 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내부엔 물과 영양소를 이동시키는 두 가지 주요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물관과 체관입니다.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무기염류를 잎으로 전달하며 체관은 잎에서 생성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식물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식물은 이러한 영양소 전송 체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고 각 부분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꼭 필요한 잎으로 전송되면 잎은 다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여 우주와 생태계에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식물의 생명 유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은 광합성과 영양소 전송의 조화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식물과 환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식물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 광합성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광합성은 단순히 식물만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지구 생태계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이때 발생한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광합성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이는 인류와 모든 생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합성은 탄소 순환 과정의 핵심입니다.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합성은 농업과 식량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농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며 이는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량 공급의 근본입니다.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영양소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가 농업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시사합니다. 또한
식물들은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생장과 광합성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와 먹이망을 형성하므로 이는 다양한 생물종의 생존과 번식을 지원합니다. 결국 광합성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광합성의 중요성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 공원에서 마주치는 나무들, 심지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 모두 광합성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광합성은 지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합성과 영양소 전송의 관계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